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노펙스, 이 회사의 2025년 상반기 현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침 2025년 8월 14일에 따끈따끈한 반기 보고서가 공시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의 공식 보고서라 내용이 방대하긴 한데요. 그렇죠. 정보가 정말 많죠. 네. 그래도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시노펙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시노펙스,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1985년에 설립돼서 95년에 코스닥 상장했으니까 꽤 오래된 회사네요. 맞습니다. 역사가 깊죠. 사업 부문은 보고서를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SE, 그러니까 스마트 라이프 일렉트로닉스 부문이고요. SE 부문이요. 네, 이게 이제 FPCB, 그 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간 핵심 부품들, 아니면 PBBA라고 인쇄 회로기판 조립품, 이런 걸 만들죠. 근데 최근에는 이걸 확장해서 전기차 배터리용 FPCB 모듈이나 또 의료기기 부품 쪽으로도 영향을 넓히고 있어요. 아, FPCB가 주력이지만 다른 분야로도 확장 중이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뭐죠? AMFS라고 하셨죠? 네, AMFS, Advanced Membrane and Filtration Systems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첨단 멤브레인, 그러니까 필터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만들 때 아니면 수처리 시스템, 또 의료 분야, 이런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고성능 필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전자부품, 다른 하나는 첨단 필터. 이 두 개가 핵심 축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본사가 포항에 있는데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에도 해외 법인이 있어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등급은 BD 등급입니다. 2024년 재무 기준으로요. 이크레더블 평가 기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자부품과 필터 기술, 이 두 날개로 성장하는 회사군요. 보고서에 회사의 연역 부분을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게 2025년 6월에 롯데케미칼 수처리 사업 부문을 인수했고 2024년 12월에는 첨단 반도체 필터 생산센터를 준공했네요. 네, 맞습니다. 큰 움직임들이죠.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 성과가 인상적인데요. 2024년에 중환자용 인공신장기 CRSRT라고 하죠. 이거랑 혈액투석 필터 풀목 허가를 연달아 받았어요. 와.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료기기 사업 본격화 신호탄이죠. 그리고 2023년에는 베트남 FPCB 공장 설비도 중축했고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변화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시노펙스의 전략 방향이 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수처리 사업 인수는요. AMFS 부문의 경쟁력을 정말 단번에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MBR, 그 침지식 분리막이라고 부르는 핵심 수처리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요. 관련 특허가 무려 100억 건, 여기에 생산 공장, 인력, 영업망까지 한꺼번에 가져온 거거든요. 와, 특허 100억 건이요. 대단하네요. 그럼 기존 기술이랑 합쳐서? 그렇죠. 시노펙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MF, UF, NF 필터 기술이랑 이 MBR 기술을 합치면 이제 수처리 전 공정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수처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인 거죠. 아, 수처리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첨단 반도체 필터 센터 준공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AMFS 부문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반도체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의료기기 분야, 특히 혈액투석 관련 제품들의 품목 허가 획득은 이제 더 이상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기존 주력 사업인 SE 부문은 베트남 공장 증설 같은 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AMFS 부문을 통해서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나 수처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동시에 의료기기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는 전략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2020년에 프론텍이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확보한 PTFE 멤브레인 기술이 있는데 이게 또 의료용이나 수소연료 전지 같은 신사업 확장에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신규 사업 중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의료기기, 특히 혈액투석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 정관 변경 내용만 봐도 의료기기 관련 사업 목적이 잔뜩 추가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분야가 바로 혈액투석 사업입니다. 왜 하필 혈액투석 시장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혈액투석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고령화나 만성질환 때문에 매년 한 8%에서 9%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년 8, 9%면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시장에서 쓰는 혈액투석기기나 핵심 소모품인 필터 같은 것들, 이게 95% 이상이 수입품이라는 겁니다. 거의 다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95%요?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시장 규모도 상당합니다. 혈액투석 필터만 해도 1년에 약 1,800만 개가 쓰이는데 금액으로 치면 한 6,700억 원 정도 되고요. 투석 기기도 매년 한 7,500대, 약 1,000억 원어치가 수입됩니다. 전체 소모품 시장은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니까요. 이러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크고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 시장도 크고 성장성도 있는데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이걸 국산화하면 기회가 크다고 본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시노펙스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 온 겁니까?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같은 국내 주요 병원들과 협력해서 국제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 개발에 상당히 공을 들였죠. 그 결과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중환자용 인공신장기, CRT라고 말씀드렸죠. 상태가 위급한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여러 전임상 시험을 마치고 작년 2024년 8월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환자용 기기 허가를 먼저 받았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반 혈액투석에 꼭 필요한 핵심 소모품, 바로 혈액요과기, 그러니까 혈액투석 필터인데요. 이건 무려 11종이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2022년에 연간 23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인도 갖췄고요. 2023년 8월에 GMP 인증, 12월에 제조 허가, 그리고 올해 2024년 3월에 최종 품목 허가를 받았죠. 와, 개발부터 생산 라인 구축 허가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됐네요. 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7월 4일 첫 국산 혈액 여과기 제품이 공식적으로 출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드디어 국산 제품이 나온 거군요. 그럼 실제 병원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임상 결과 같은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국내 5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허가 후에 진행하는 임상시험, 보통 4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성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고 할 수 있죠. 학술지 게재까지 완료했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려면 자금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요. 보고서 보니까 2020년부터 23년까지 한 135억 원 정도 투입된 것 같던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네, 그 부분은 주로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CB 발행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없는 건 아닙니다. 국내 관련 원천 기술이나 전문 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늘 지적되는데 이 부분은 대학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큰 허들은 역시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해외 인증 장벽이 만만치 않죠. 아, 해외 인증이요? ISO나 유럽 CE, 미국 FDA 같은 것들이겠죠? 보고서에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서류 절차 아닌가요? 그게 단순한 서류 작업 이상입니다. ISO 13485는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이고요. 유럽 시장에 팔려면 CE MDR 인증이 필수고 미국 시장은 FDA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해당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죠. 지금 이 절차들을 밟으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입장권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최근에 재택이나 이동 중에도 혈액 투석을 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 혈액 투석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또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아시아태평양 국제 신장학회에서 시제품을 선보였는데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하고요. 2025년 12월까지는 기기 등록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필터나 기기뿐만 아니라
혈액회로나 투석액 같은 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야말로 혈액투석 토탈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혈액 투석 분야에 대한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고 원대하네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럼 정관에 추가된 또 다른 신사업, 신재생에너지랑 탄소 배출권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네, 신재생에너지하고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은요. 아직은 혈액투석 분야처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약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가능성을 좀 타진해보는 단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초기 단계군요. 네, 물론 시장 잠재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이 2023년에 벌써 1260조 원 규모로 커졌고요. 국내 시장도 배출권 가격이랑 연동되는 ETN 같은 금융 상품도 나오고 또 4차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유상할당 비중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시장은 크네요. 그럼 시노펙스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시노펙스는 이 분야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 특히 동남아나 중동 쪽에서 진행하는 수처리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의 고효율 수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인 게 되니까 이걸 배출권으로 확보하는 방식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보고서에도 2023년에 한 20억 정도 자체 투자를 했다고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아, 기존 사업이랑 연결해서 기회를 찾는군요. 네. 다만 이 사업은 초기에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또 배출권을 실제로 확보하고 거래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책이 바뀌거나 국제 정세 변화 같은 외부 변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사업, 특히 의료기기 분야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튼튼해야 할 텐데요.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2025년 상반기 연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요약 재무 정보를 보면요. 매출액이 약 1,34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사업 부문별로 나눠보면 SE 부문이 한 1,221억 원, 그리고 AMFS 부문이 약 128억 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매출의 90% 이상이 여전히 SE, 그러니까 전자부품 쪽에서 나오는 거네요. AMFS만 신사업에 집중한다고 해도 매출 구조를 바꾸는 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수익성은 괜찮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SE 부문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래도 수익성은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124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으로 약 84억 원을 기록해서 상반기에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기록했군요. 다행이네요. 네, 재무 상태를 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약 2,495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늘었고요. 부채 총계는 약 809억 원, 자본 총계는 약 1,686억 원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48%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약 533억 원으로 꽤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부채 비율 48%면 안정적이네요. 현금도 늘었고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상반기 흑자 규조를 유지했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SE 부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과제지만 AMFS 부문 강화나 의료기기 같은 신사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재무적인 체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노펙스의 2025년 반기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전문가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노펙스는 기본적으로 전자부품 CF와 필터 멤브레인 AMFS라는 두 개의 기술축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움직임을 보면 기존 주력인 SE 부문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AMFS 부문 강화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컬 수처리 사업 인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반도체 필터 생산 시설 투자도 같은 맥락이죠. 동시에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특히 혈액 투석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점 찍고 매우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겠다는 계획 발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제품 허가를 받고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의료기기 사업의 본격화가 핵심이군요. 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나 탄소 배출권 사업은 아직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로 보이고요.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SE 부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흑자 기조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이런 신사업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여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보들이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 여기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시사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술 기반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전략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시노펙스는 자기들이 잘하는 핵심 기술, 즉 멤브레인 필터 기술과 FPCB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기기, 수처리, 반도체 소재 같은 앞으로 유망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존의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기존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확장 전략. 그렇죠. 둘째는 어쩌면 우리 국내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혈액투석기 같은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완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수처리 토탈 솔루션처럼 고도화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부품 공급사에서 완제품 솔루션 기업으로요? 네. 셋째는 현재 우리 한국 산업계의 주요 트렌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 노력, 또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의료기기의 국산화 추진, 그리고 ESG 경영과도 관련 있는 수처리나 탄소 감축 관련 사업 모색 같은 것들이요. 이런 현재 산업계의 주요 과제들과 관련해서 실제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반도체, 의료, 환경, ESG까지 다 관련이 있군요. 네. 따라서 기술 트렌드나 의료 산업의 변화 또는 환경 문제 해결 방식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기업 전략이나 산업 변화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시라면 시노펙스의 이런 도전과 변화가 현재 우리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시노펙스 반기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볼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노펙스가 이렇게 야심차게 뛰어든 의료기기, 특히 혈액투석 분야,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수처리 분야에서 말이죠.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강력한 글로벌 경쟁사들이 많거든요. 과연 그 경쟁을 뚫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또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성과는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과제겠죠. 앞으로 그 결과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시노펙스가 앞으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분석이 유익한 정보와 또 새로운 생각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